자,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자, 우영건 대사건에 대해서 좀 더 물었겠습니다. 그 우영건 대사에 대해서 러시아 대사 인선 발표는 9월 5일 날 했고, 그날 아그레망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한 금품 수수 관련 동향 보고는 9월 28일 최종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찰하는 게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해명이 공직 인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9월 5일 인선 발표해서 아그레멘까지 이미 보낸 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금품 수수 관련된 정치인 사찰한 걸 이게 인선에 공직 인선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중에 CCBB가 다 가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간명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인군 대사는 당시에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셨습니다. 그건 압니다. 예, 그 시절 근데 국회 사무총장이셔서 대통령 임명직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지상에도 그렇고 저희 내부도 그렇고 인사검증에서 한편으로는 비서실장 후보 또 대사 후보 등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보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인사검증이 실제 시중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이 공식으로 끝난 뒤지만 이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기존의 검찰의 기록 등을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한 후 저희로서는 그 당시 검찰의 두 번의 결론, 즉 고소인의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에 기초해서 인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어떻든지 지금 말씀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러시아 대사로 내정해서 상대국에 아그레멘까지 보냈는데 새로 다른 이런 공직 때문에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로 간다고 얘기까지 다 해놓고 딴 공직에 대한 검증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 어떻게 믿습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감찰한 걸 보면은 그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사학비리 관련해서 교육부에 대해서 또 감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KTNG 사장 선임 관련해서 기재부 압수수색했고, 그다음 국민연금 관련해서 자료 유출 경위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하고 포렌식까지 다 해서 자료 유출자 찾아냈습니까? 찾아낸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4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냈습니까? 지금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이미 제출에 제가 기초한 이미 제출해서 4건 거론했는데 정보 유출한 사람 찾았습니까? 제가 지금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을 했기 보세요.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이 인권 변호사 대통령이 됐다고 하고, 우리 조국 수석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에 자료가 유출됐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 핸드폰 갖다다가 제출받아가지고 뒤지고 해서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인권 변호사고, 인권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인권의 문제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부의 중요한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을 때 감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반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인권이 중요한지 국가 기밀이 중요한지 예전에 주장했던 거에 뭔지를 잘 생각하세요. 아까 문다혜 씨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이미 이분들이 8월 달에 다 출국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신문 기사를 보고 그 비위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인 걸 확인했다고 강력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 겁니까? 제가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제 말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이거 어떤 걸 제가 내용을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부동산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의원님. 저는 좀 오늘 운영위를 소집한 거에 비춰보나 비서실장을 좀 비켜주세요. 제가 그 내용의 지난 성격으로 기간이 보나 있으니까. 의원님의 요구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자, 이거 자료 좀 띄워보세요. 요구가 아니 검증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신 사례 없습니다. 지금 전화 내용은 아마 검증 종료 후에 제가 임명 전에 전화드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든 서류는 이분들에 대한 검증 서류는 모두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동의서 서명 없이는 검증 작업이 자체가 곽상도 의원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질의 시간은 서로 약속 아닙니까? 지금 몇 번씩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뭡니까? 네, 강효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임성석 실장님, 예, 의원님. 전국 언론 노동조합 서울신문 지부가 이 성명을 낸 거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신문 사장 정하나 서울신문에 2018년 3월은 낙하산을 타고 한 사장 후보들이 먼저 점령해 버렸다. 3인 중 김유겸 청와대 대변인의 한결의 동료였던 고 후보는 서류 접수 마감 직전에 급조됐다. 기획재정부, 포스코, KBS 등 다른 사추위원들은 입을 모아 고 후보를 추천했다고 한다. 윗선의 입김입니다. 바로 이 윗선이 문재인 정부는 언론사 사장 선입에 관여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나 노조 취재 결과 청와대 행정관이 마치 정부의 뜻인 양 사장 선임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행정관이 신상엽 행정관이라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실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어떤 자료입니까? 이게 노동조합 성명이에요. 이거 다 예, 공개된 아마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고 부정확한 내용일 것입니다. 예. 예, 정확한 내용이다. 아니요, 부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건 예, 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지 하셔야죠. 제가 처음 지금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보시고 성명 자료가 있었다는 이게 허위 것을. 사실이면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에 개입했으면 조치를 하시고 아니요, 그 허위 노동조합 사실이면 그거 저한테 고발을 하세요. 저한테 한번 아, 주시면 드릴게요. 이따가 저희가 드릴게요. 검토해서 적절한 판단을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자,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검토해서 처리하신다 그랬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국 수석님. 예. 지금 아까 우리 알리오의 환경부 이게 뭐 다 나왔다 이런 어떤 주장도 계셨는데 그게 블랙리스트가 하고 일반적인 정보하고 다른 게 여기 보면 반발, 상임감사 반발, 경기획 본부장 반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반발을 하느냐? 누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요. 사퇴를 강요했다. 환경부 사퇴를 강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조실장입니다. 그것을 김은경 장관이 지난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이 질의에 시인을 하셨어요. 기조실장이 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강요가 있었고 반발이 있다라는 블랙리스트의 명백한 증거다. 자, 그다음 김태우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청와대 특감반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 한번 봅시다. 자,
3,300여 개 공공기관 대상자 약 6,600명을 스크린해서 100에서 200명 사이의 인사들을 추려 특감반원 8명이 20 내지 30명씩 분배했다. 이게 이인걸 특감반장이 와서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녹취를 한번 틀어주세요. 녹취. 자, 이 김태우 얘기입니다. 김태우 주장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는 이게 경청할 얘기가 있습니다. 찍어내. 그리고 세평을 수집해. 이거는 저는 의원님,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이거 누가 모르는데 녹취를 한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이 자. 청와대 특감만 근무를 자. 처음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 저는 세 예. 번째이기 때문에 자, 익숙한 그다음 그다음 깜짝 놀랐다는 각자 뭐 2, 30명씩 자. 나누어서 저도 2, 30명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양식 제일 오른쪽에다가 이제 동향을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 추린 사람을 상대로 저희가 각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리고 뭐 공적인 네트워크가 없어도 그 자. 기관에다가 뭐 이렇게 전화해서 이런 형태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자, 의원님 자, 밝혀주십시오. 이 녹취 누가 한 건지 밝혀주십시오. 김태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녹취를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까 이 제가 녹취를 질문하고 있어요. 저도 답변할 권리가 있지 제가 않습니까? 자 2017년 아니 의원님들 7월에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희들도 답변할 수가 있지요. 김태호가 저희가 얘기하면 무조건 이렇게 끼어드는 얘기를 겁니까? 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걸 한 누가 일이 녹음했는지 정도는 밝히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느 시점에 누가 녹음한 자료를 아니 지금 질문 해주셔야죠. 시간에 지금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하고 있어요. 아니 녹취에 제가 대해서 오자마자 한 일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는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얘들만 추려서 찍어내. 그리고 세평을 수집해.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것은 위험한데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자마자 거부할 수를 없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박형철 비서관이 특검반 회식을 하는데 거기는 김태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조국 수석의 지시라며 비트코인에 관해서 정보를 물어와서 어떤 그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개국 특진을 시켜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감반은 전원을 다 조사를 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진실 규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만하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조국 수석께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면 다 조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론 기자들 그러면 전화번호까지 다 추적해서 언론 기자들이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언론 사찰이고 언론 탄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기구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조국 수석께서 하신 말씀을 이것이 외국 외신에 전파가 되면요 이거 우리나라 언론 지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만하시죠. 네. 근데요 최근에 트럼프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거 아시죠? 근데 의원님 그리고요, 아까 잠깐만요. 그 녹취를 말씀하신 녹취를 틀으실 때는 누구고 언제 했는지를 그걸 소스를 명확하게 하셔야 저것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답할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 인용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건 신빙성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그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니, 저게 누구 말입니까? 네. 네, 그 정도로 하시죠. 네. 아니 답변 안 주셔도 저는 물론 안 주셔도 됩니다. 의원님 그건 의원님이 판단하실 의원님 권리라고 보는데요. 실장이 나한테 질문할 권리가 없어요. 답변할 권리는 있죠. 제가 요청드린 거 아닙니까? 뭘 요청을 해요? 적어도 의원님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네. 이 녹음을 누가 어느 시점에 한 건지 정도는 해야 신빙성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김도우 의원님, 그런 기본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자, 김도우 의원님. 네. 자, 김도우 의원님도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의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세요.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네. 비서실장님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예. 저는 강효상 오늘 위원님, 좀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통치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오늘 이 좀 자제해 주십시오.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만든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무슨 녹음인지, 누가 한 건지, 언제 한 건지 물론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빙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지금 저희들을 나무라고 계시니 저희들로서는 도대체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 녹음이 의원님이 하신 것인지 자유한국당에서 하신 것인지 본인이 해서 보낸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물론 안 밝혀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밝혀주시면서 공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말씀하는 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네. 네. 자. 네. 자, 그만하시죠. 네. 자, 그만하시고요. 자, 다음은요. 약속한 대로 두 분이 남았는데요. 4분씩 하십시오. 박범계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 그래요. 김정민 의원 하십시오. 예, 제가 4분입니다. 우리 보좌관들이 만들어줘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미안한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김도우 의원님 가시면 안 되는데. 아까 그거 관련해서 좀 확인 좀 받아야 돼. 제가 오늘 지금 우리 강효상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이제 공공기관장들을 인사에 관해서 뭐 아까 우리 김태우 씨 틀어준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세평이 어떻고 뭐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338명 공공기관장들을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안 됩니까? 아니 난 이게 정당한 국정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줘요. 이게 국정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그 문서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만. 공공기관장들이 네. 공공기관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아니, 정당한 그걸 아는 게 뭐가 네. 문제예요. 네. 저는 이 국정농단을 하던 사람들이 국민한테 심판받아 쫓겨나니까 이제 국정농단을 못해요. 권력이 없으니까. 국정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 정상적인 국정을, 아니, 공공기관장들을 지금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나무라고 있지 않는지,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인사권이 청와대에서 본다는데, 또 체크한다는데, 이거 정상적인 국정이 아닙니까, 이거. 이걸 왜 방해합니까, 이걸 왜? 제가 우리 우윤근 대사님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누구죠? 김도우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011년도에 우윤근 대사 관련해가지고 조모 변호사가 김창기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우윤근한테 1억을 준다고 받은 거예요. 그 우윤근한테 1억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괄호치고 가정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김도우 의원님의 가정이에요. 줬는데 우윤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에서. 그래놓고 우윤근을 줬기 때문에 안 줬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검찰이 추궁을 하니까 그거 안 줬다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럼 갖고 와라.
그러니까 8천만 원 빌려갖고 자기 4천만 원 있는 거라서 1억 2천을 검찰에 갖다 준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는 뭐냐면 우영군은 1억을 준 거예요. 준 건데 보호하기 위해서 안 줬다고 거짓말했다고 계속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조 변호사가 검찰에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 돈이 내가 갖고 있다고 얘기했냐. 자기는 이 돈이 정당한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있다, 이게. 회계에 있다. 회계에 잡혀 있다. 이 주장을 하려고 내가 돈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죠. 썼지, 어디다가. 근데 돈 있다고 내가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회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갖고 와라 그러니까 부랴부랴 갖고 오려고 8천만 원을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그 장모라는 친구가 자기가 빌려줬다고 2015년에 주장을 했어요. 검찰에서 2015년 박근혜 검찰 다 조사했습니다. 장모 씨가 거짓말한 걸로 다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서 왜 김도우 의원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 그냥 이 과로친 거. 이 조 변호사가 우윤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줬는데 안 줬다고. 이거는 판결문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김도우 의원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의심에만 있는 거라. 그렇게 줬을 것 같은 거야. 자, 마무리해 주세요. 그 냄새가 뭐냐? 내가 김도우를 정상적인 변호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조 변호사가. 그 거짓말을 김도우는 그걸 우윤군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자꾸 듣는 겁니다, 지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통상 얘기해봐야 네. 네. 김도우의 잘못된 믿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조수정님이 설명을 해봐야 이 믿음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좀 이제 맑은 정신에 내 믿음이 정말 근거가 있는 믿음인가. 판결문에도 안 나오고 검찰 기소장에도 안 나오고 수사자에도 안 나오고 조 변호사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김태호 혼자 얘기한 겁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 질의하십시오. 4분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욕만만했던 우리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공세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규명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출석하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두 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저 정보 브로커 김태우의 거짓이고 김태우가 자기를 비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현재 네이버에 떠 있는 주요 기사의 제목을 봐도 여당, 야당, 조국 임종석 불러놓고 민간인 사찰 스모킹건은 없었다. 목청만 높인 한국당 빈손 운영이 한국당 운영이 속수무책 조국 임종석 왜 불렀나? 청와대 특감반 의혹 해소 대신 성량 대결 펼친 여야. 저도 한몫했네요. 야, 12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 불러냈지만 한방 부재 이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냐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우윤군 러시아 대사님에 대해서 오늘 가급적 말을 삼갔습니다. 저 판결문의 이유는 그 조모 변호사의 유죄 판결 중에 일부 방론 이유에 해당합니다. 조모 변호사는 본인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저 변호사법의 내용은 우윤군이라는 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장이라는 그 힘을 실제 힘이 있었다라고 조모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실로 저 판결문이 만나게 해준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윤군의 이름을 판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된 겁니다. 저 어디에도 우윤군 대사에 저 돈이 1억 2천이 관계가 있다든지 돈이 흘러갔다든지 그러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도부 의원님처럼 코가 그렇게 잘 발달이 안 돼서 그런지 제에게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4대 주변 4강의 대사를 역임하고 계시는 현직 대사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분에 대한 인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는데 시간이 다 돼서 남았군요. 열어주세요. 자, KTNG 보세요. 저 문건도 아까 어느 의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이 정말 유리한 부분만 아까 보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에 사치위 진행 절차를 보시면 현 사장의 연임 희망 시, 연임 의사 없을 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열거했고요.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적격으로 보이는 경우의 절차, 부적격으로 보이는 경우의 절차를 다 열거했습니다. 저기 어디에도 현임 사장을 어떻게 교체하겠다, 현임 사장을 부적격으로 놓고서 교체하겠다라는 어떠한 표현도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신재민 고파스에 올린 폭로 글의 내용입니다. 처음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과장님께 들었던 것인지 담당 사무관에게 들었던 것인지도 술자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을 우연히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저번에 폭로는 아무런 증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걸 가지고서 무슨 대단한 폭로있냐, 대단한 증거가 있느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저는 우리 국회의 비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안 보고 우정의 현안 보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이 많은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의 상당 부분이 저는 의혹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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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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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을 처음에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또 다른 논쟁을 증폭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여전히 아마 정치적인 논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바란 것은 적어도 새해에는 좀 이 문제를 털고 가서 좀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지금 많은 문제들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당적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또 운영위원회는 우리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을 살리고 또 정말 상생하는 국회,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데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야 의원님들 전부 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는 또 새로운 희망들을 갖고 또 함께 또 우리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리를 좀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를 맞았는데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